할머니의 팔순잔치가 열리며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성은 친척들에게 인사하랴 할머니까지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할머니는 여성을 옆에 두고 가족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정말 제보 사연인데요. 웬 여자가 남의 팔순잔치 와가지고 다른 사람... 자, 먼저 사건의 시작은 6년 전이네요. 일단 제보자분은 40대 여성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었습니다. 한 차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약간 시부모님과 이 남편이 뭐 했던 행동 같은 것들이 조금 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뭐 시댁에서 손 벌려서 돈도 빌리고 또 이런 걸로 갈등도 빚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자기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혼을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남편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여성분의 직업이 출장이나 야근이 이렇게 많은 편이기도 해서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양육권을 남편에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조건으로 이혼을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모 마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이거를 좀 극복해서 우리가 아이를 좀 잘 키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재기합을 했습니다. 자,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고 뭐 시가에서 막 막말을 들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남편과 재결합을 한 이후에 진짜 이혼을 한 이혼 사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여성이 하루는 남편 신분증을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쓴 영수증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짜가 지난 주말이었는데 이때는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역시나 불륜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 전부터 이어져 왔던 불륜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완전 아줌마다 이렇게 좀 뒷담화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화를 내는데 남편은 아들이 아프기 전의 일이다. 현재 내연녀와는 헤어지기로 이야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여성은 고민 끝에 이 아들을 잘 돌보려고 남편이 용서를 했고 부부는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혼인신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여성인 어떤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랑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그 헤어지겠다던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고 만난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이혼하고 재결합했던 그 3개월 사이에 이 여성네 근처로 이 남편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한 번도 헤어졌던 적이 없고요. 정말로 화가 나는 건 동네에서는 다 그 여자가 본처인 줄 알고 있고 오늘 제보하신 분이 상간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공공연히 미용실을 가거나 뭐 세탁소를 가거나 다 우리 남편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체국 직원도 그 남편의 등기를 상간녀한테 사모님 그러면서 전해줬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제보자인 여성은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그거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자, 상간녀가 동네에서 이렇게 당당히 다닐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습니다. 자,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팔순이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팔순 잔치를 하는데 저한테만 안 알리고 자기들끼리 부패를 얻어가지고 뭐 한복 입고 가족 사진까지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 여자하고 한복 입고 같이 찍혀갖고 있는 사진이 크게 뽑아갖고 안방에다 걸어놓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야. 그러니까 이거야. 예. 어머님이 인정한 며느리는 나야. 상간녀 시가 행사에 불려다면서 본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 할머니죠. 시할머니 이 팔순 잔치에 상간녀가 상간녀 자식하고 같이 가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가족이고 시가 안방에 이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혼할 때 이 여성이 시부모하고 돈 문제 때문에 좀 안 좋게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시가 식구들이 이 여성을 좀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제보자 아들은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좀 위중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은 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 여성은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상간녀가 동네에서 손을 잡고 다니다가 여성과 딱 마주친 겁니다. 이 제보자와 네, 그래서 여성이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한 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여성을 차로 끌고 가서 목까지 조르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막 캑캑거리는 걸 보고 나서 상간녀가 쇼하고 있네 이런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목을 조르면서 폭행을 해서 당연히 숨이 막혀서 했는데 그걸 쇼하고 앉았다고요? 예, 거기서 그치질 않고요. 이 상간녀가 아내를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고 다닌다라고 동네에서 남편 나름대로 뭐 저 여자가 나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이 제보자분은 아들 때문에 꾹 참고 지금 참고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천만다행인 게 아들의 그 큰 병이 예. 이제 완치를 5년 만에 했답니다. 아유, 다 나았대요. 세상에. 근데 여기서 아들이 제보자분한테 먼저 엄마 나 이제 나 다 나았으니까 그 여자 벌 주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 아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완치됐고 엄마에게 엄마 꼭 저 여자 벌 주자 해서 오늘 이 제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상간녀가 본처 행세를 하며 위풍당당 6년째 저짓 중인데 이제라도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사실혼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처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법률혼이 있는 데는 사실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적, 불법적 사실혼이라고 보거든요. 그 상간녀가 했던 행동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계속 부정행위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손잡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원래 같으면 있는 날로 3년, 안 날로 3년 뭐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그 제한도 사실 없다면 남편하고 이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박 변호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 불법행위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시효가 있는 건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충분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저거는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이 그냥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편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지금 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었고 아들도 알 정도면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인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아,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남자가 이 여장이랑 왜 다시 재결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픈 아이 돌보라고 한 거죠. 네, 아픈 아이는 엄마만이 잘 돌볼 수 있고 본인은 이제 바람도 펴야 되고 뭐 재산도 빼돌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그 할머니도 기본 도리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손자를 어떻게 보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이 손자까지도 분노를 갖지 않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와 아버지가 용서받을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이경진님 저 사람들 악마네요라고 하셨고요. 허브님 저 남자 못됐습니다. 아빠도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내용들만 있었습니다.